은행권 청년창업재단의 이나리 기업가정신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그냥 편하게 디캠프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디캠프 뭐 하는 곳인가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네. 그 디캠프는 저희도 그렇게 부르지만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시는 한국 최초의 창업 생태계 허브입니다. 저희가 이 공간을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앞으로 조금 차차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일단 이 디캠프라는 공간을 누가 만들었는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디캠프는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이 만든 것이고요.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은 한국의 주요한 금융기관 20곳이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비영리 재단입니다. 규모가 한 5천억 원 정도, 이렇게 좀 큰 편이고요. 예, 그렇다 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를 투자하는데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중에 또 적지 않은 어떤 비용을 창업 생태계를 조성을 하거나, 그리고 또 창업자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일에 쓰고 있는데, 어떤 그 플랫폼 역할을 하는 곳을 저희가 기획을 하고 또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로 디캠프입니다. 그래서 디캠프는 아까 제가 창업 생태계 허브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기존의 그 창업과 관련한 어떤 기관이다, 공간이다라고 하면은 되게 우리가 비즈니스 센터라고 부르는 것들이 많았죠. 사무실을 제공을 하고 그 사무실에 이렇게 입주를 할 수 있게 해주고요. 2년도 하고 5년도 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입주한 그런 창업팀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이제 제공하시는 걸 주요 목적으로 하시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디캠프의 성격은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그런 창업과 관련된 공간들이 주로 제공하는 것이 사무실, 그 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일정한 어떤 창업이 됐든 자금이 됐든 상금이 됐든 어떤 투자가 됐든 어쨌거나 돈, 만약에 이런 거라면은 디캠프는 이 세 가지를 다 제공하면서 동시에 사무실보다는 코워킹 스페이스, 그러니까 협업 공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곳에 굉장히 큰 힘을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교육보다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바텀업 방식, 또는 상향식의 멘토링, 그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연히 상당히 큰 규모의 투자도 직접적으로도 하고 간접적으로도 하고 많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더 가치 있는 것이 저희 사실 네트워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내외의 그 네트워킹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디캠프를 만들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디캠프는 사무실도 있지만 사무실만 있는 곳이 아니요, 투자도 하지만 투자만 하는 곳이 아니고, 그 다음에 교육도 있지만 교육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많은 창업자들과 투자자들과, 그 다음에 지원 기관들, 심지어는 정부 기관에 있으신 분들까지 언제라도 찾아와서 같이 일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같이 운영을 하고 또 그리고 미래도 계획하는 그런 곳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디캠프에서 한 달에 이루어지는 어떤 프로젝트, 행사 이런 것들이 한 달에 80개에서 90개. 80에서 90점. 예, 그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매일 오는 창업자, 투자자, 국내외에 이런 분들의 숫자가 가장 적을 때는 한 250명, 많을 때는 한 500명, 600명 정도 되는 공간이 되죠. 사실 그렇게 큰 곳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시고 알아주셔서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이런 방금 말씀하신 많은 성과들을 이루셨어요, 디캠프가. 네. 현장에서 느끼는 창업 열기, 우리가 한국에 스타트업 붐이 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창업 열기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보시기에도 그렇겠지만 나이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전에 기자로서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흔히 닷컴 버블이라고 부르는 상당히 옛날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죠. 1997년, 98년, 99년, 2000년, 그러니까 IMF 예. 외환 위기 이후에 한 2, 3년 동안 엄청난 창업붐이 우리나라에 일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랑 비교를 하면 아직도 그 정도의 뜨거움이다, 또는 거의 거품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상황까지 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년 전, 5년 전하고 비교해서는 확실히 달라졌는데요.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일단 정부가 창조경제라는 이름 하에 대단히 많은 그 리소스를 창업 지원을 하는 곳에 쏟아붓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경제 상황과 관련이 되어 있을 텐데 상당히 그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국부터 동남아 국가들까지 특별한 아주 몇몇 국가를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성장 정책의 어려움을 다 겪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완전히 새로운 돌파구,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뭔가 방향을 새로 틀고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게 창업밖에 없다. 이런 생각들을 모두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창업이라는 걸 가지고 내 인생도 한번 바꿔보고 세상도 한번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이 몇 년 전보다는 훨씬 많아졌고요. 또 그들이 이전 같으면은 무슨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뭐 별로 없기도 하고 또는 뭐 가정에서도 무조건 창업이 뭐냐 도대체 망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면 요즘은 그래도 조금씩 사회와 가정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창업을 해주는 것을 하는 것을 그리고 뭐 다양한 지원도 있고 또 개인 스스로도 그래 내가 정말 능력이 있다면 어떤 뭐 대기업 아니면 뭐 중견기업 아니면 공무원 뭐 이런 데에 들어가서 뭐 공직자가 되거나 해서 뭐 일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내 스스로 한번 세상을 새로 열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젊은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그 디캠프의 코워킹 스페이스의 자리가 한 7, 80개 정도 되거든요. 한 78개? 뭐 매일 꽉 찹니다.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저희가 뭐 누구한테나 개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일정한 저희의 기준을 넘어서서 저희한테 이제 신청을 하신 회원들 저희는 뭐 인증회원 이렇게 부르는데 한 2,000분 정도 되거든요. 물론 0명에서 시작해서 이제 2,000명이 된 거지만 네. 그 2,000명의 사람들이 정말 꽉꽉 그 디캠프를 채우고 있는 것을 보면 확실히 몇 년 전하고는 다르다 그런 생각 들죠. 디캠프 방금 말씀하셨듯이 디캠프에 이제 회원이 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이 이제 뭐 IT 기업만 들어갈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물을 수 있을 건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잡혀 있나요? 일단 디캠프는 IT 편에 절대 안 합니다. 네, 절대 안 합니다. 몇 번이라도 강조할 수 있는데 정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창업이라는 것이 뭐 특정한 분야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디캠프는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이 운영하는 곳이고요. 저희가 그 IT에 딱히 오리엔트될 아무 이유가 없죠. 다만 이제 IT와 관련된 창업을 하시는 분이 아무래도 많은 상황인 거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디캠프에 많이 찾아오시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IT 분야는 그야말로 상당히 적은 투자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볼 수도 있고 뭐 실제로 회사를 운영할 때 뭐 유통이나 마케팅 이런 것들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뭐 설사 본인이 농업과 관련된 창업을 하겠다 뭐 아니면은 뭐 액세서리 사업을 하겠다 이러신 분들도 결국은 요즘 다 모바일 앱을 만드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웹을 세팅을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그런 것들이 대단히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답답한 게 많은 분들이 디캠프에 와서 뭐 이런 회사도 있고 저런 회사도 있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IT 회사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게 아니고 맨 끝단에 있는 것은 앱이나 웹의 모양새일 수도 있지만은 그 뒷단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전통적인 사업들이 다 포괄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농업도 있고 뭐 패션 같은 것도 있고 뭐 심지어는 뭐 유통이나 아니면은 무슨 뭐 컨설팅 사업 이런 것들도 뭐 교육 이런 많죠.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웹이나 앱이라고 하는 또 이제는 뭐 사물 인터넷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세상에 널려 있는 디바이스에 어떻게 하면 되게 효율적으로 얹을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소비자와 어떻게 빨리 그리고 쉽게 만나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뿐이지 그런 것 자체를 다 IT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디캠프는 IT와는 아무 상관없는 창업자가 얼마든지 편하게 오실 수 있는 곳이고 다만 어떤 류의 비즈니스를 하시든 큰 상관은 없는데 당연히 뭐 도박 이런 거는 아니죠. 예, 그런 사행성 뭐 이런 거는 안 되겠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그냥 장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가게를 하나 하셔도 상당히 혁신적인 어떤 색깔을 거기에 입히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요즘은. 예,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그냥 소위 말해 우리 IT 동네 창업 동네에서 닭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그런 가게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거나 아니면은 뭐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 어떤 그런 자영업 아니면은 그런 어떤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 안에 뭔가 혁신성을 얹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것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는 훨씬 더 환영을 한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가치를 얹을 수 있는 기업이라면 어떤 기업도?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원 조건 이런 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회원이. 하나는 온라인 회원. 이거는 뭐 별게 아니라 저희 그 온라인 디캠프. 저희는 플랫폼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플랫폼이라는 것이 흔히 온라인에서 많이 쓰이는 말인데 저희는 이거 오프라인으로 가져온 거고요. 오프라인 디캠프에서는 실제로 그 액티비티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온라인 디캠프에서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온라인에서 서로 교류할 수 소통도 있는 하고 곳이군요. 교류도 하고 네. 심지어 거기서 리크루팅도
되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각종 프로젝트가 소개가 되고 뭐 이런 공간이죠. 그런 일단 각종 그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정보나 아니면 소통 같은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온라인 회원들이시고요. 저희가 이분들한테도 저희가 뭐 하는 뭐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행사, 뭐 파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개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온라인 회원, 또 하나는 저희가 뭐 인증회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이제 인증회원이신 분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코워킹 스페이스, 거기를 아침 10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마음껏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자기의 특정 자격 요건이 필요한가요? 일단 아주 간단하게 온라인 디캠프에서 이제 등록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딱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뭐 나이, 학력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따집니다.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당신이 창업과 관련해서 정말 진지하게 지금까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걸 물어봅니다. 그러면 간단히 써야 됩니다. 뭐 하다못해 대학 창업 동아리에서 몇 년 동안 뭘 열심히 했다, 뭐 했다가 뭐 망한 적이 있다, 아니면 지금 창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써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누가 당신을 추천했습니까? 라는 곳에 네. 어떤 개인이나 조직의 이름을 써야 됩니다. 저희가 일일이 다 전화를 해보지는 않지만은 거기에 누군가의 이름 또는 조직을 쓰느냐에 따라서 뭐 디캠프를 저랑 같이 이끌어가는 운영진들은 사실 뭐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 뭐 심지어는 해외까지도 가장 밝은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런 간단한 기술과 그 누가 추천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늠을 해서 이제 회원 인증을 해드리고요. 뭐 조금 이런지 저런지 모르겠다 그러면 실제로 알아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온라인 회원은 이제 5,000 분이 좀 넘었고, 인증 회원은 2,000명 정도가 됐고요. 뭐 지금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서 조금씩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릴 건데요. 해외 투자자와 한국 스타트업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계신데, 네. 한국 스타트업이 글로벌 진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장이죠. 시장의 크기? 한국 시장 너무 좁죠. 예.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네이버라든가 카카오톡, 예, 이런 서비스들이 한국에서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죠. 하지만 물 밖에 나가면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시장이 정체되고 성장이 정체되고요. 그만큼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네이버는 라인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세계에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카카오톡도 카카오죠. 주식회사 카카오도 세계에 나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한국에서만 뭔가를 하기에는 정말 좁은 땅덩어리에서 너무 많은 비슷한 서비스 또는 뭐 비슷한 제품들이 뭐 끝도 없이 경쟁을 하는 정말 그 시장 자체가 레드오션의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 나가야 되고 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세계 시장에 나간다는 것이 꼭 우리의 물건 또는 서비스를 그냥 갖다 다는 생각만으로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국에서도 사업을 하려면 뭐 인맥이란 차원이 아니라 창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는데, 해외도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좋은 멘토를 만나야지 되고, 좋은 투자자가 있어야지 되고, 어떤 조력자들이 있어야 되고, 파트너가 있어야지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이 주요한 투자자들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해외의 뭐 주요한 엑셀런트. 그래서 그들과의 어떤 연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의 서비스 또는 프로덕트의 어떤 장점을 알리고, 그래서 그런 해외 파트너들이 우리를 인정해주면 이제 그런 것들 그들과 같이 이제 해외 시장을 뚫고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일단 글로벌 시장에 나간다는 것은 첫 번째는 어떤 시장의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재의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인재. 예. 저희가 정말 좋은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 요즘 좋은 기획자, 좋은 디자이너, 좋은 개발자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스타트업들이 해외에 있는 인자들을 한국에 이렇게 모시고 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다 보니까 뭐 비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굉장히 많죠. 근데 어쨌거나 세계에는 많은 인재들이 널려 있는데 그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해외에 나가야 되는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디캠프의 이나리 센터장님 모시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